지금 연락 안 하면 영영 끝날 것 같아요. 사과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면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별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재회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죠.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다시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다시 만나서 안 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100% 재회하는 5단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5단계를 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핵심이니까 재회하고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만 보세요. 재회하고 싶으세요? 성냥팔이 소녀처럼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재회는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로 하세요. 1단계, 다 지우세요. 아직도 전예인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해놓고 있으세요? 아직도 디데이? 아직도 상태 메시지에 널 그리며 이러고 있으시죠? 그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지우는 행위는 나 스스로 감정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인 거예요. 추억인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실천하세요. 정리부터 해야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미련 철철 넘쳐 보이는 저 흔적들이 그 사람의 감성을 흔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오직 당신만의 착각입니다. 그러길 바라는 당신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상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날 못 잊었나 보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겠네. 혹은 왜 이렇게 질척대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정리부터 해야 재회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겁니다. 2단계, 공백기 갖기.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못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쓴 연락 관련된 칼럼을 보시면 이거 다 해버렸는데 어떡해요?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연락 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안 잡을 때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 드니까 상대랑 친구로 지내자,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면 넙죽 받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밥도 먹어주고 술도 마셔주고 하시죠? 그러면서 상대는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랬으면 그냥 재회를 했겠죠. 여러분은 철저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감과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소중한지 몰라요. 공짜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공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백 없는 재회는 없습니다. 그만큼 공백기는 중요한 거예요. 상대에게는 나와의 연애에서의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나에게는 연애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애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감정 조절 못함, 표현 문제, 연락 문제, 술 문제, 이성 친구 문제,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공백기를 성장의 시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설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 문제도 다 알고 그거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생각해보세요. 상대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여러분이랑 다시 연애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닐걸요? 3단계, 자기 성장하기. 공백기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 성장. 나의 연애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봤다면 다시 상대가 나에게 설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 좋아했던 예전의 나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왜 좋아했을까요? 자기 삶에 집중하던 모습, 여유있던 밝은 모습, 상대를 통제하지 않고 믿어주려는 태도, 이런 매력들이 있어서일 거예요. 근데 연애가 깊어질수록 불안, 의심, 집착이 올라오면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헤어져 와 같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었다면 그 매력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매력부터 되찾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부터 세워보고 실천해보세요. 단 작은 것부터요. 내가 꼭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SNS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전해보세요.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분위기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단 나 진짜 많이 바뀌었어, 고쳤어 라는 거를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 멋있지, 나 귀엽지, 나 너무 예쁘지, 이런 말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와,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귀엽다, 너 진짜 예쁘다, 이런 말 나오세요? 그러지 않을걸요? 바로 욕부터 하실 거예요. 나 바뀌었어, 성장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그 사람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눈에 변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공부 중인 모습, 새로운 취미 활동, 내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자기 성장의 기록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있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얘 진짜 변했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때 재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5단계,
재접근. 이제는 가볍고 담담하게 다가갈 차례예요.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 이미 사귀었던 사이지 라는 생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잘 지내? 요새 약 먹던 건 좀 괜찮아? 안 힘들어? 재회는 예전의 연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 재회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당신한테 연락이 왔을 때 상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번엔 거절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졌나? 궁금해지는 거죠. 분명 나한테 더 매달리고 제외해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담담한 거죠. 이때 상대방은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썸 단계로 들어가면 제외는 성공입니다. 이 5단계가 100% 제외하는 전략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외만 하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외하고 나서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이 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4가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만나도 90%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진짜 이별 이유를 알고 있으신가요? 성격 차이요, 싸움이 많아서요, 마음이 식었대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대체로 이렇죠. 감정 표현이 어색해서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고 지치게 되는 경우, 늘 맞춰주는 연애만 하다가 질리는 경우, 불안해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경우, 싸움이 나면 늘 회피만 하고 차단하는 경우, 이별의 원인도 모르고 제외하려고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나는 이 연애에서 나를 얼마나 잃었는가. 제가 코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맞춰줬어요. 저 사람 위주의 연애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나를 잃었다는 말이에요. 연애는 두 사람이서 함께 가는 거지 한쪽이 무너져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재회를 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나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나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연락 늦는다고 불안해하고 싸울 때마다 폭발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이걸 어떻게 풀지 모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그 사람은 내가 성장한 상태의 나와 맞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 연애의 기준이 생긴 내가 그 사람과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붙잡는 건 아닌가? 사랑이 아니라 버려질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맞을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그 사람과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외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다시 연애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회 성공을 목표로 삼아요. 근데 진짜 성공은 재회 후에도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만나도 결국 또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또 불안해지고 또 상처받는다면 그건 재회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래서 재회 전에 진짜 해야 할 건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내 연애 기준을 알고 연애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랑력이 없다면 이런 연애만 반복해 왔을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이유로 맨날 반복해서 헤어지셨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감정만 앞서서 제외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 짧은 연애의 반복. 불같이 다시 재회하고 다시 연애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빨리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뢰 연애. 또다시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면 내가 다 맞춰줘야지 하면서 불균형한 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연애, 이런 사랑을 반복하시겠어요? 이제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연락할까, 언제 연락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사랑하고 싶은가예요. 공백기는 절대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습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에요.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전에 나부터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없는 재회는 반드시 이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재회 타이밍, 재회 연락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사랑력이에요. 자기 성장을 통한 사랑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재회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사랑력을 키우세요. 지금의 이별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사랑력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력을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보세요. 제가 2000건 이상 코칭한 제 인사이트를 담은 전자책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